고맙습니다. 박수까지야. 예, 이기황이라고 합니다. 비모 많이 못 씁니다, 요즘 회사에서. 딴짓하느라고. 근데 어쨌든, 좀 전에 조인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요, 아까 김강수 선생님 얘기해 주신 그 FAQ 사이트 있었잖아요? 거기 가셔서 우리 워크샵 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실습용 파일하고요. 오늘 제가 지금 이 강의할 때 쓰는 자료랑 만든 거를, 여긴 TNX 택이잖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요. 여기로 가야 되는군요. 예, 바뀐 거를 누르시면 빨리 찾겠네요. 네. 저기 FAQ 캐릭터로 기억하고 여기서 바뀐 거를 누르십시오. 그래서 여기 요 페이지에 가시면은, 예. 여기에다 제가 이렇게 집 압축된 파일 하나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아까 그 TNX 택 설치된 그 데이터 디렉토리에 넣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네요. 거기다가 압축을 풀어서 넣으시면, 택 소스 파일도 있고, PDF 파일도 있고, 무슨 PNG 파일도 몇 개 있고, JPEG 파일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파일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로 가는 거였지? 여기였지. 예. 그 레이텍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여기 저는 다 짐작은 갑니다. 어려우실 게. 일단 들어보면 아무리 들어봐도 일단 문법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택은 첫째. 근데 문법은 둘째 치고 제일 힘든 게 제가 뭔지 압니다. 여러분이. 택에 나오는 단어들의 개수가 계속 늘어요. 줄질 않아요. 비머를 배우면 비머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뭐 프레임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블록이 어떻고. 또 다른 패키지를 배우면 그 단어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보캐뷸러리가 줄질 않아요. 택은 계속 늘어요. 이 사람 아주 환장하게 만듭니다. 이게 보캐뷸러리가 계속 늘어서 문법도 어렵지만 보캐뷸러리가 너무 늘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얼마나 이걸 해야 되나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고수들이 이런 거 많은데 나도 저런 거 좀 만들고 싶은데 좀 어떻게 좀 만들까? 그러시는데 이제 시간은 없죠. 근데 이호자 선생님이 예전에 나이텍 빨리 배우는 법하고 쓰신 글이 있어요. 어디 뒤지시면 거기 보면 꼭 나온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선거판 사람 절대 못함. 이거예요. 택은. 시간이 항상 많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또 힘드신 게 이거잖아요. 뭘 갖다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물어보는데 뭘 어디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아무것도 몰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커요. 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죠. 이 비법은 없는가? 막 그러는데 비법은 잘 없고요. 그나마 이거는 변명이자 이런 건데요. 아까 막 어휘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택이 그렇게 어휘가 막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택 언어 또 레이텍 택 언어가 마크로 언어라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뭔지 뭐 이렇게 자세히는 잘 모르셔도 되고 그냥 뭐냐면 자꾸 이거를 다른 거로 바꿔 쓰기 하는 언어예요. 이 언어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써서 원래 뭐였는데 이걸 또 바꿔 쓰면 뭐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확장 또는 익스펜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요. 그래서 택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끈기 있게 이걸 지금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뭐를 원래 있는 건데 바꿔 쓴 건가를 거꾸로 자꾸 추적을 하셔야지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적을 해서 쫓아가야지 굉장히 끈기 있게. 그러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그리고 너무 내용이나 또는 의미에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비긴 프레임 그러면 프레임이라는 건 우리가 틀 이런 거니까 이거 틀 뭐 만드는 거구나. 좋은 이해이긴 한데요. 택을 보실 때는 그렇게 너무 그 내용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 형식이 어떤 거하고 다른가 비슷한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지 돼요. 그래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택질은 진짜 이 시간과 이 너무나 많은 걸 노력을 소모해서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축적되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일종의 취미생활이 되셔야지 돼요. 김강수 선생님 같은 분은 이게 그 밥 벌어먹고 사시는 데 아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시간을 여기다가 쓰실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로.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익히지 않으면은 못 쫓아가요. 대단히 죄송한 부분인데 그거는
근데 택은 그만큼 또 뒤집으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취미생활로 이끌 만큼 매력이 또 있는 거죠. 누가 워드 프로세싱을 취미로 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택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 이 영어가 장벽이 됩니다. 아무래도 택은 영어권에서 나온 자료가 대부분이고요. 번역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설치하셨죠? 그래서 잡설 그만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scale.tex라는 파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텍 파일 중에. 그거를 여러분이 아까 김광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TNX 텍으로 열어서 보시면은 소스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파일 하시면은 아까 텍 파일 보셨던 것처럼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까 김광수 선생님이 기본적인 구조를 다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컴파일 하시면 이렇게 생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비머 문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레이텍 문서의 구조는 다 이래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소위 전문 또는 우리가 프리엠블이라고 부르는 부분하고 본문, 바디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씁니다. 없지만 억지로. 앞부분하고 그러니까 몸체하고 머리 부분하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건 왜 나뉘었겠습니까? 거기서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하는 일이고 몸통에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대충 머리가 대장 아닙니까? 머리에서 뭐라고 하면 몸통이 다 알아듣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프리엠블에서 뭐라고 쓰면 몸통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소위 전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첫 부분에 하는 거고 그 밑에 거는 이제 몸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역에 써야 되는 명령어가 있고 몸통에 써야 되는 명령어가 있고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보통 이게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무슨 문서인가 클래스도 쓴다든가 예를 들면은 제가 테마라고 썼는데 비머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하실 때 모양새에 관련된 테마 관련된 거라든가 외부의 패키지를 읽는다든가 폰트 설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고요. 비머의 경우에는 이제 바디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여러분 보신 대로 이미 프레임이 제일 중요하고요. 비머에도 파트, 챕터, 섹션, 서브 섹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다 쓰느냐? 예쁘게 물론 북마크가 나오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은 비머에서 파트 페이지, 챕터 페이지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책에 하는 것처럼. 근데 별로 그런 건 저희가 많이 안 하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텍 파일 중에 보면 fullex.tex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파일도 한번 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거는 제가 한 3년 전쯤에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썼던 자료를 제가 그냥 뚝딱 잘라서 붙였는데 창피하지만 그냥 보시라고 왔으니까 참조하십시오.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텍의 맨 첫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표제 슬라이드 부분인데요. 여기서 모르실 건 없죠, 그렇죠? 클래스를 일단 비머로 세트를 하고 use theme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위 테마라는 걸 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드리라는 이름의 지금 테마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써놨는데 비머 세계에서는 theme 이름을 이렇게 유명한 도시 이름으로 짓는 관행 내지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주라는 theme을 지금 만들다가 집어치고 아직 다 못 만들었는데요. 만들다 말았을 때 공주 조금 이상한데 비머 theme GONGU 어쩌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이 다음에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프린세스로 할까요?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길잖아요. 근데 타이핑이 너무.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문서를 쓰니까요. 저희 보면 제테크코라는 패키지를 부르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오블리보아 같은 경우에는 저 패키지를 부르는 게 밑에 숨어겨 있기 때문에 저거랑 사실 똑같은 패키지 안에 조금 변종을 부르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꼭 저걸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를 설정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없어서 그냥 기본적인 폰트만 쓰게 돼 있는 거고요. 전 이제 기본만 보여드리니까 중요한 부분 타이틀, 서브 타이틀, 어서 인스티튜트 이렇게 쓰고서는 쭉쭉쭉쭉 하면은 뭔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프리엠블에 써졌는데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여기 제목 또는 표제 슬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비긴 프레임하고 여기 타이틀 페이지를 쓰면은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표지 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돌려보시면 아웃풋이 나오니까 직접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제 궁금하죠? 요즘 이제 플레인 이런 건 뭐지? 이건 뭘까?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텍 세계에서는 대개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걸 중괄호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이름을 중괄호. 중괄호에 들어가는 거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고 소위 각괄호에 있는 애들은 좀 없어도 되는 거고 쟤네들은 있다 없다 하는 거고 이런 것이 원래 형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기도 하고 없든가 하는 거죠. 이게 있을 때 없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건 여러분이 한 번은 지우고 해보고 한 번은 넣고 해보면 금방 눈에 보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에러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괄호에 있는 건 지운다고 나면 에러 나거나 이상하게 되는데 얘는 있다 없다 해도 에러 나진 않아요. 그냥 모양새가 바뀔 뿐이죠. 저기 플레이는 뭐 하는 거냐면 보통 이렇게 마들이라는 them을 쓰게 되면은 모든 페이지에 전부 다 그 them이 적용되는데 타이틀 페이지에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아, 타이틀 페이지 왜 그런 거 안 하지? 이제 여러분 많이 해보시면 아는데요. theme 중에 보면 소위 헤더, 푸터 그래서 머릿말이나 꼬릿말 같은 게 달린 게 있는데 보통 껍데기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하나씩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파일들 이제 직접 보면서 한번 할까요? 이번에는 슬라이드가 아니고 한번 파일을 불러보죠. 제일 먼저 이제 한번 불러볼 파일은요. 여러 가지 파일을 불러볼 수 있겠으나 쉬운 거부터 아까 컬러 질문하셨으니까 컬러를 한번 불러볼까요? 컬러 파일을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 택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와 이게 도대체 뭐냐 복잡하죠. 이제 그리고 제가 컬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보여드린 다음에 비머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기본적인 모양새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이따 더 드릴게요. 아까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마드리드에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마 비머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색깔을 바꿔요, 글꼴을 바꿔요, 모양새를 어떻게 바꿔요, 내가 이 them을 쓰는데 이 theme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대답이 되게 다 시원찮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능한 건 몇 가지 있어요. 잘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드리면서 보면은 set beamer 어쩌고 set beamer 어쩌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형식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set beamer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은 전부 다 beamer에 대한 어떤 설정을 바꾸는 건데 대부분 여러분이 보시는 set beamer는 다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모양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색깔을 바꾸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생긴 구조의 모양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바꾸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theme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이 소스를 보시면은 아까 use theme을 했는데 오늘 소스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힘든데 사실 비머의 theme은 하나가 아니에요.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아시죠?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가 많은 하나하나의 theme들이 또 단일 theme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마드리드라는 theme은 마드리드라는 theme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 얘는 대장 theme이고 쫓아다니는 부하 theme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머에 쓰는 theme들의 부하 theme들은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컬러, 폰트, 그 다음에 아우터, 이너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컴파일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생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 theme에서 지금 이 theme을 불렀기 때문에 마드리드를 불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 약간 느리끼리한 황금색인지 애기 변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색깔은 좀 여기 있는 RGB 컬러 색깔을 줘서 만든 겁니다. RGB 컬러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여기 컬러 theme이라는 걸 썼잖아요.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은 마드리드라는 theme이 원래 불러오는 컬러 theme 위에다가 뭘 한가 덮어 쓰는 겁니다. 설정을 덮어 써서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여러분이 금방 실험해 보실 수 있냐면 저렇게 컬러 셈으로 된 부분을 갖다가 코멘트 아웃 하시고 컴파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마드리들은 이렇게 생긴 거고 마드리에서 사용하는 컬러 셈은 원래 이런 색깔을 입힐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설정을 갖다가 덮어 쓴 겁니다. 오버라이드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컬러가 바뀐 겁니다. 아트. 에러가 났나요? 뭐가? 제가 뭘 지웠나요? 뭐 옵션이 틀렸나요? 잘못 지웠나? 내가. 요거를 지워야 되는 건가 보군요. 아닌데? 제가 뭘 잘못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컨트롤 G로 계속 코멘트 G를 그게 무슨 키였더라? 저기 하는 키인가요? 코멘트 Z 제가 윈도우를 잘 안 써가지고요. 몰라요, 사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좀 전에 그래서 제가 다른 빔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다른 빔이 또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아우터 빔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우터면은 바깥이잖아요. 그리고 이너가 있다고 그랬죠. 이너는 아니잖아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깥일까요? 짐작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요 밑에 부분도 여기는 바깥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위에도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제목 나오는데 말고요. 이 윗부분에 어딘가가 지금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데 그 부분도 아우터 셈입니다. 그럼 이너는 어딜까요? 아시는 것처럼 제목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있는 데까지가 이너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기에 본문에 있는 어떤 내용들의 색깔을 바꾸는 거, 모양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너 셈에 있는 어떤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푸터나 헤더의 모양을 바꾸려면 아우터 셈을 어떻게 저렇게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폰트 셈은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글자 모양이나 이런 거 이제 크기나 시리즈나 이런 걸 이제 바꿀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림 넣기도 그냥 그림 넣으시면 되고요. 다단 편집도 어렵지 않죠. 그냥 이 명령만 아시면 되죠. begin columns하고 컬럼에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실습 파일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 쪽으로 바로 가서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기본 폰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기본 폰트 크기는 원래 11포인트로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14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컬러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노멀 텍스트, 포어그라운드, 퍼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색깔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근데 뭐는 노멀 텍스트고 뭐는 뭔가? 이거는요, 말씀드린 대로 다 찾아보셔야지 돼요. 첫 번째는 매뉴얼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어디는 노멀 텍스트인지 아닌지. 근데 사실은 노멀 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너 부분에 있는 게 전부 다 노멀 텍스트니까 이걸 바뀌면은 이너 텍스트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너 텍스트 중에서도 사실은 밑에 본문만 바뀌고 제목은 아마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나 아까 또 표제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온통 다 제목 아닙니까? 사실 글 제목이나 사람 이름이나 어쩌고저쩌고 날짜나 그런 걸 바꿀 때는 얘네는 이 비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스트럭처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스트럭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구조적인 요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소라는 거는 제목, 아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항목이 나눠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색깔을 지정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색깔이나 폰트를 그걸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색상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거랑 관련되는 건데요. 아까 위에서는 노멀 텍스트에 foreground를 지금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foreground니까 전경색이니까 글자 색깔이 됩니다. 그러니까 foreground가 있으면 background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background를 지정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너 부분에 있는 거에 백그라운드 색깔이 바뀌니까 이걸 불러서 컴파일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핑크색 비슷한 색깔로 색깔이 바뀔 겁니다. 핑크색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 레드 느낌표 12가 써 있는데 이 컬러는 뒤에 설명에 나오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머에서는 일단 기존에 레이텍에서 컬러를 지원하는 몇 가지 팔레트가 있어요. 팔레트가 있는데 그 팔레트에 있는 색깔들을 이름으로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블루, 뭐 화이트, 어쩌고 색상표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 png 파일을 제가 몇 개 드렸는데 dbips.png, svg.png 또 하나가 뭐죠? color.png 이렇게 해서 아마 3개의 팔레트가 있을 거예요. 그 3개의 팔레트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색깔을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궁금하신 대로 만약에 그냥 바탕을 뭐 다른 ธี임을 안 쓰고 검은색으로 하고 글자색을 흰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기 BG에다가 블랙 하면은 되고요. 저기 쉼표하고 FG 이퀄 하고서 거기다 화이트 써주면, 그쵸? 정경색이 화이트고 백그라운드가 블랙이 되니까는 이제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색상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색깔을 나 마음대로 지정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팔레트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적어도 비머에서 쓸 수 있는 게. 근데 이건 꼭 비머가 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엑스컬러라는 애가 주는 거예요. 아까 김강수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걔가 주는 기본적으로는 엑스컬러에서 사용되는 또는 컬러에서 사용되는 그 컬러 이름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지정하면요. 거기 보시면 제가 아까 엑스컬러인지 컬러.png에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게 제가 오타입니다. divps가 아니라 dvips입니다. 저런 오타가 났지. dvips names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dvips고 png 파일 보시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컬러들의 이름과 컬러를 쓰고 싶으면은 프리앰블의 맨 위에 클래스 옵션에 저렇게 주어지 됩니다. 또는 svg라는 그 아까 보여드린 그 png 파일에 있는 거 쓰시려면은 이렇게 svg names라고 하게 주게 되면 거기 있는 이름들을 갖다 그대로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섞어서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보여드린 대로 신텍스를 가지고 있어요. 2가지 색깔을 섞는다. 그리고 예를 들면 빨강이 80%고 노랑이 20%로 섞고 싶다. 이게 무슨 야리꾸리한 색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레드하고 느낌표 80 느낌표 옐로우 이렇게 쓰면 되면 이제 80대 20으로 섞이는 게 됩니다. 이제 파랑하고 하얀색을 섞고 싶다. 그러면은 블루, 느낌표 15 하고 화이트 해야 되는데 화이트가 있을 때는 화이트는 좀 특별 대접을 받아가지고요. 걔는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하면 그쪽에는 화이트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약간 연한 하늘색 비슷한 색깔이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 이름에 있는 거 말고 나는 야리꾸리한 내 색깔을 만들어 쓰고 싶다. 그것도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비머의 고유한 기능은 아니고요. 다른 컬러 패키지에 있는 걸 비머에서 그대로 쓰는 거죠. define color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름을 붙이고 RGB 스타일 또는 CMYK는 뭡니까?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입니까? 사원색, 인쇄할 때 쓰는 거, 색도 분해할 때. 그게 2가지 형식으로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100번 1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저걸 만약에 RGB를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주면 아마 255단계로 줄 수 있을 겁니다. 255분의 1 이렇게 더 세밀하게 아마 색깔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eme을 만드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공주 theme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주 시청에 들어가면 공주의 CIA가 탁 나오면서 공주 색깔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CYMK 얘는 뭐뭐 숫자가 나와요. 그걸 그대로 갖다 만들면 공주 색깔을 공주 블루, 공주 레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theme 만드는데 이를테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또는 뭐 펜톤 유명한 컬러 있잖아요. 895C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여기다 이제 갖고 와서 하면은 이제 뭐 얼마나 예쁘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원리상은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색깔을 섞어서 써서. 네,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조금 이따 한꺼번에 질문하셔도 좋고 지금 질문하셔도 좋아요. 네. 요거는 배경 이미지는 이제 컬러랑 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바로 붙여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색깔을 입히는 거였잖아요. 색깔이 아니고 그림이나 사진을 갖다가 바탕에 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색깔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색깔하고 관련이 있는 일을 여기다 그냥 붙여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그 비머 매뉴얼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갖다 보여드리면 뭐 이걸 그대로 그냥 따다 붙여서 쓰시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드린 그 파일에 보면은 vanishing.jpg라는 JPEG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파일을 갖다가 지금 바탕화면으로 깔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깔려면은 우리가 4:3 비율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거랑 비율이 똑같은 가로 세로 소위 에스펙트 레이셔가 똑같은 그림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뭐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 그림이나 우분투 리눅스에 있는 그냥 복사해서 툭 집어넣는데요. 그 그림은 JPEG 파일이거나 PNG 파일이거나 PDF 파일이면 됩니다. 확장된 줄 필요 없고요. 그림 파일이고 그 그림 파일을 내가 부를 이름을 하나 지정해주고 그러면서 PDF declare, PGF declare image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이제 그 그림 파일을 불러와서 어디다 이제 저장해서 얘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옵션을 줬죠, 역시 각괄호 안에 넓이랑 폭을 주는 거죠, 그림에. 당연히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이의 폭, 종이의 넓이랑 똑같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맞으면 찌그러지겠죠, 이게 좀. 예. 지금도 아마 찌그러졌을 겁니다. 보나마나 제가 아무 사진이나 넣어서 맞으면 좋죠. 그거 하나만 주면은 그냥 이게 잘려갖고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셋 비머 어쩌고 셋 비머 어쩌고가 많다고 그랬죠. 셋 비머류 중에 셋 비머 아까 컬러 폰트 이런 게 있지만 또 하나 한 류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셋 비머 템플릿 어쩌고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셋 비머 템플릿 그렇게 나가는 애들은 되게 theme 같은 거에 쓰는 거여가지고 템플릿이니까 껍데기 바탕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령 용어들이 여기 다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거기에도 목적어가 있죠. 뭐에 대한 템플릿을 바꿀 거니? 백그라운드 캔버스죠. 이제 또 여기 새로운 보캐뷸러리가 나왔죠. 백그라운드 띄고 캔버스. 붙여서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머 매뉴얼을 보셔야지 돼요. 비머 매뉴얼을 안 보고 그냥 하기는 어렵고요. 비머 매뉴얼을 만약에 보기 싫다 그러면 더 어려운 길을 택하셔야 돼요. 태그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뒤져가지고 beamer.cls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다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themes 디렉토리 밑에 outer theme, inner theme에 있는 각종 theme 파일을 sty 파일을 다 읽어보시면 거기 다 써 있어요. 그게 싫으시면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매뉴얼 보시고 매뉴얼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파일을 이제 이름을 BG 이미지라고 줬었죠. 그래서 그 BG 이미지를 갖다 불러 쓰는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PGF, declare, PGF 이미지 이런 걸 막 썼냐면은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매번 같은 페이지를 같은 페이지에 이제 바탕에다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근데 매번 백그라운드 이미지 한 장의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계속 읽어드리면 잘못하면 똑같은 그림이 수십 번 페이지 수만큼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안 한답니다. 네. PGF가 알아서 한번 읽어가지고 딱 저장했다가 똑같은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써서 똑같은 그림이 여러 번 들어가서 파일이 커지고 더럽게 되는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직접 컴파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스꽝스러운 무슨 피아노 건반 같은 거 있는 그림에 이렇게 글씨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의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쓰실 수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꼭 새까맣게 또는 새하얗게 또는 새빨갛게 이 네모를 갖다 다 가리는 그런 그림만 있는 게 아니죠. 잘 여러분 응용을 하시면은 밑에는 하얗고 머리 부분만 이렇게 줄이가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쓴다든가
오른쪽만 이렇게 그림이 있는 무슨 백그라운드 이미지 쓰면은 여기는 하얗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응용하시면은 특정 한 부분에만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 효과도 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머리 쓰시면은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잘 이용하시면. 이제 테마 얘기로 가서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좀 더 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테마가 이제 여러분 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마드리드, 뭐 보딜리아가 어딥니까? 그런데 네, 싱가포르는 아는데 갖고 로체스터는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무슨 대학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간. 그 다음에 사용자 테마들이 있어요. 사용자 테마는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실 거라 제가 뒤에 따로 맨 마지막에 중요한 사이트를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뭐 UMBC라든가 뭐 기타 블라블라블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테마가 UMBC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뭐라 그러죠? 제너럴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갖다 쓰는데 다른 사용자 테마들은 대개 보면 어떤 대학용, 어떤 연구소형 그래가지고 그 대학 로고가 이만하게 뻥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못 써요. 그 대학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용으로는 매우 좋으나 그걸 직접 사용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팀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시면. 이상한 방패 이런 것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테마가 아우터 팀, 이너 팀, 폰트 팀, 컬러 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유드 팀하고 에네버 이렇게 하면은 에네버라는 팀을 부르게 되고 에네버 팀은 내부적으로 자기가 믹스 앤 매치로 자기가 원하는 컬러 팀하고 폰트 팀하고 이너 팀하고 아웃 팀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다른 컬러 팀을 위 밑에 불러오면은 얘가 불러온 걸 갖다가 덮어 쓰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체 팀을 하나 부른 다음에 컬러 팀이 또 기본적인 컬러 팀이 10가지인가가 있어요. 쭉. 그것도 이따가 사이트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팀하고 컬러 팀을 두 개를 조합하면은 뭐 이게 30개고 1개면 30 곱하기 10개 조합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불러올 때 유즈 팀을 안 하고 유즈 컬러 팀, 유즈 아우터 팀, 유즈 이너 팀, 유즈 폰트 팀에서 이걸 안 부르고 각각 하나하나 밑에 있는 부팀을 다 종류별로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믹스 앤 매치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모양이 예쁘냐 안 예쁘냐는 물론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알아서 다 믹스 앤 매치해서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만 불러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폰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폰트 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스트럭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본문의 경우에는 아까 set 비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텍스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본문 보여드렸는데 이제 스트럭처 부분이에요. 제목이나 아까 겉페이지에 있는 것들의 폰트를 어떻게 바뀌냐 하는 부분이죠. 네. set 비머 폰트 해서 저기 스트럭처라는 아규먼트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글꼴 설정 명령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패밀리가 있고 쉐이프가 있고 시리즈가 있어요. 이 좀 어렵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거는 그 레이텍 2E의 소위 N 어쩌고 SF인지 어쩌고 제가 이름도 까먹었어요. 너무 옛날 일이라. 그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택에서 폰트의 모양을 정하는 보캐뷸러리와 방법론에 따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만 패밀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우리가 소위 명조체라고 말하는 그런 거 종류인 거 로만 패밀리라든가 SF 패밀리면 산쉐리프라든가 그런 게 패밀리가 있고요. 쉐이프는 우리나라 글꼴 우리가 한국어 글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영어 글꼴에서는 IT니까 이틀릭이라든가 슬랜티드 약간 누운 거라든가 보통 우리가 보는 건 업라이트죠. 똑바로 쓴 거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정하는 거라든가 시리즈는 굵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굵기하고 관련돼서 BF 시리즈가 보통 굵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제 파일에 제가 다 넣어놨는데 실험을 하시면 이걸 막 바꾸시면은 요거는 스트럭처 부분이 바뀌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목 페이지랑 그 다음에 각 페이지에 있는 제목들의 폰트의 쉐이프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고 여기 사이즈 옵션은 제가 안 썼는데 사이즈도 쓸 수 있습니다. 사이즈 이퀄하고 백슬래시 뭐 huge, large, 뭐 small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바뀌고요. 알아서 나머지 것들이 글의 제목이냐 아니면 전체 제목이냐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다 맞게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또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전부 다 고딕이라고 흔히 말하는 소위 삐침이 없는 글꼴을 씁니다. 그렇죠. 그게 가독성이 좋다고 그래서. 근데 꼭 그렇지 않고 나는 삐침이 있는 소위 명조체 같은 그런 게 좋은데 그런 사람은 이제 쓸 수도 있죠. 그럴 때 쓰는 them이 use font theme이죠. 그러니까 아까 use theme하고 마드리드 뭐 에네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산쉐리프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 있는 폰트 theme이 뭔가 그렇게 하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 밑에 이렇게 폰트 theme을 자기가 스스로 한 번 더 부르면 그걸 덮어 쓸 테니까 쉐리프가 써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쉐리프 계열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폰트 theme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하는데 스틸 산쉐리프 텍스트라고 하게 되면 본문은 그냥 산쉐리프로 있는데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전부 다 쉐리프로 바뀐다네요. 이거는 한국어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스몰 캡스라는 게 없지만 이제 영어권에서는 있는 스몰 캡스는 아시잖아요. 소문자 크기만한 대문자 있는 거 그런 걸 이용해서 제목을 예쁘게 꾸며준다 이런 걸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야 그러면 한국어는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한국어는 그러면 RM 패밀리하면 뭐고 SF 패밀리하면 뭐가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어에서 명조 뭐 하면서 아까 메인 폰트, 산스 폰트 이런 것 정했던 게 여기들이 다 1대1로 대응돼서 일단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윈도우용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명조 고딕 계열만 쓰는 게 아니고 소위 이상한 장식 찍을 걸로 나는 제목을 몽땅 하고 싶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설명드릴 거에 범위를 좀 넘어서는데 제가 말씀만 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질레이텍이라는 거로 컴파일하게 돼 있잖아요. 질레이텍을 쓰는 걸 기본 전제하고 돼 있고 질레이텍에서는 모든 폰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질레이텍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폰트를 설정하는 명령어는 소위 메인, 산스, 모노 이렇게 3개 계열의 폰트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명저 고딕, 그 다음에 그 고정폭 글자 이렇게 3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질레이텍에서도 쓸 수 있는 폰트 스펙의 그 폰트 명령을 하게 되면 아무 폰트나 새로운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참고하시라고 보였던 fullex라는 그 fullex.tex이라는 파일을 보시게 되면 그런 예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예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그 fullex를 보시면 풀리엑스의 소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뭐 함초롬, 바탕이니, 테크파이어, 카겔란이 뭐 이렇게 이름을 다 주는 게 나오죠. 근데 잘 보면 여기 뉴 폰트 패밀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뭐냐면 얘는 메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쉐리프도 아니고 산쉐리프도 아니고 다른 종류의 폰트 계열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좀 옛날 문서라 요즘 새로운 한글 그 Z코어하고 조금 명령어가 다른 것 같은데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폰트, 산스 폰트, 모노 폰트 말고 HCL이라는 계열의 폰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똑같은 폰트지만 제가 좀 다른 데 써먹기 위해서 도든 폰트인데 이렇게 HCL이라는 폰트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새로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뉴 폰트 패밀리. 폰트 패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RM 패밀리, SF 패밀리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제텍에서는 뉴 폰트 패밀리니까 새로운 폰트 패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HCR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폰트를 새 폰트 패밀리로 등록을 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패밀리를 지원하는데 아까 저 같으면 그 HCR을 여기다 주게 되면 이제 그걸로 바뀌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이렇게 권장할 만한 사항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폰트를 많이 써가지고 문서가 예쁘게 성공했다, 예쁘다 이렇게 느낀 적인지 모르겠는데 폰트는 좀 보수적으로 쓸수록 사실은 전달이 잘 됩니다. 사람들 정보 전달이. 이것저것 많이 쓸 수 있다고 해서 막 많이 쓰면 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폰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폰트가 어울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문 폰트, 한글 폰트 여러 종류가 어울리는 쌍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좀 심각하게 책을 내본다거나 뭔가 해보신 분은 알아요. 어울리는 폰트 찾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런 식으로 폰트 패밀리를 만드시게 되면 컬러 სიმ은 아까 이미 보여드렸는데요.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스트럭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이렇게 띠가 있었고, 그렇죠? 밑에 헤더 부분에, 밑에 푸터 부분에도 띠 같은 게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제목에도 겉에 이렇게 컬러 상자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트럭처드 아이템이 아닙니까? 구조적 아이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시입니까? 네, 아직 시간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쓰려는 컬러 셈이 뭔지를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나는 X컬러에서 DBI PS 네임즈를 쓰고 싶어. 그럼 하고, 그 DBI PS 네임즈에 있는 걸 이름을 갖다 네임드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셈에 맞게 다 알아서 색상이 잘 조정이 됩니다. 이거는 예제를 한번 아까 보시면 알죠? 컬러 셈 예제가 아까 있었죠? 아이고, 어딥니까, 이것도. 참, 제가 참 이런 게 둔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게 컬러 셈이었죠, 그렇죠? 컬러 셈에서 어떤 색깔을 줬는데 잘 보시면 색깔이 계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컬러 셈에서 그 컬러 셈의 바탕색을 한 색깔만 지정을 하면 이 비머 엔진에서 알아서 약간 짙은 애도 만들고 약간 옅은 애도 만들고 기타 등등 만들어서 소위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데 볼 수 있는 테마처럼 색 계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색 계열까지 사용자가 다 지정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게는 저는 도저히 못 쓸 것 같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바탕색 하나 기본색을 주면 얘가 알아서 색 계열을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예, 컬러 셈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왜 그냥 X 컬러에 있는 그 컬러 스킴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GB, CMYK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RGB 대문자로 쓰면 제가 255까지 해서 255단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색깔이 아마 그 누리끼리 안 아까 그 색깔인 것 같은데 그런 형식으로 이제 바탕색을 지원해주면 알아서 색깔이 다 바뀝니다. 이건 여러분이 실험을 많이 해보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거 바뀔 수 있는 거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컬러 셈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은 없지만 그냥 따라 붙은 거면 비머 템플릿 종류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머 템플릿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비머 템플릿에 아까 백그라운드 이미지 바꾸는 거 그렇죠? 백그라운드 캔버스 바꾸는 거 있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는 아닌데도 몇 가지 바꿀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아이템즈. 요거는 우리가 비긴 아이템아이즈나 비긴 이누머레이트 할 때 앞에 번호나 소위 우리가 불린 마크라고 부르는 거 그거 모양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볼, 서클, 렉탱글. 사실은 네 가지죠. 기본은 지금 제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삼각형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기본 값이고 나머지 세 가지를 볼, 서클, 렉탱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볼은 좀 그래픽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 3차원 형식으로 약간 이렇게 쉐이딩이 들어간 예쁘게 생긴 공이 조그만 크리스마스 장식 공 같은 게 하나 그려집니다. 얘네들도 전부 다 아까 만들어놓은 그 스트럭처 셈에 의해서 색깔이 전부 다 그 한 계열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튀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비머에서 상자 종류를 쓸 수가 있어요. 흔히 있는 게 블럭이라든가 또는 수학에서 정의, 정리 이런 것들 나타내는 그런 박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박스들도 전부 다 색깔은 아까 그거 이제 색깔 아까 컬러 셈 한 거에 따라 들어가고요. 모양새를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그래서 라운디드 하게 되면은 사각형이 이제 중간에 이게 좀 이렇게 동그랗게 굴림이 만들어진 사각형으로 만들어지고 섀도우는 트루 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렇게 그림자 모양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우하단 쪽에 이렇게 시커멓게 해가지고선. 네. 그 다음에 이동단추 삭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비머로 생성을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이동단추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 심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 있는 거죠. 요 밑에 어디 갔어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저거요. 저건 뭐냐면은
저거 누르면은 앞뒤로 이동하고 이러는 거 버튼입니다. 근데 저거 조그맣게 밑에 뭔지도 모르겠고 코딱지처럼 나오는 거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이제 지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지우고 싶을 때는, 네. 제가 어디로 가는 거, 예. 역시 템플릿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심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원하면 이게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셋 비머 템플릿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매뉴얼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문서 정보 표시 꼬리말 적용을 했는데 저건 뭐냐면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아우터 빔하고 관련된 거죠. 그렇죠. 아까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줄이 뭐가 있었잖아요. 그런 빔들이 있었죠. 그 빔이 없는 빔에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밑에 줄이 있는 아우터 빔을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폴라인즈라는 겁니다. 그 인폴라인즈라는 걸 불러오면은 할 수 있고요. 인폴라인즈에도 여러 가지 바꿀 수 있겠죠. 거기서도 템플릿을 이용하면 물론인데 뭐를 바꿔야 되는지는 들여다보고 공부하기 전에는 물론 모릅니다. 네, 그 정도가 됐고요. 이제 사이트들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사이트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물론 그 참고문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제 요 밑에 보면은 아까 제가 UMBC SIM을 만든 루벤 어쩌고저쩌고라는 수학과 언어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 설명서가 굉장히 재밌고 잘 쓰여져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거 거의 그걸 베낀 겁니다. 그냥 통째로.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어쨌든, 네. 그걸 보시면 좋고요. 웹사이트는 비모의 웹사이트 물론 가보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 교수 사이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맨 끝에 있는 사이트가 재밌는 사이트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비모에 원래 딸려오는 내장된 기조팀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굴러다니는 여러 가지 다른 팀들을 좀 한 군데에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이거 비슷한 데가 인터넷에 꽤 여러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제일 그래도 많이 긁어서 한 군데 놨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커다란 방패가 있다든가 이런 거요. 네, 이런 게 많아서 좀 직접 갖다 쓰기엔 거시기 할 수 있지만 갖다가 방패 부분만 내 그림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색깔만 좀 배웠잖아요, 여러분. 색깔만 뭐로 바꾼다든가 이 사람이 만든 아우터 씬만 내가 갖다 쓰고 이너 씬은 딴 걸 쓴다든가 이 사람의 폰트 씬만 갖다 쓴다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갖다 쓴다든가 좀 더 용감하신 분은 이 소스를 보시고 좀 고쳐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강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질문하신 것처럼 그 키노트를 갖다 흉내내는 씀이 이겁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이거 여기 비모에서 쓰면 뭐 이렇게 밋밋하지? 그냥 그렇게 말고 나는데 어쨌든 시커먼데 허연 글씨 나오고 회색 바탕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 노란 글씨도 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예. 랜턴 어쩌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던가 그래서 하여튼 키노트를 흉내낸 겁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제가 사용한 쓰임은 요거를 갖다가 가져와서 그대로 쓴 거예요. 요 맨 밑에 있는 거를. 다만 맨 앞에 있는 그림을 요런 그림이 아니고 우리 택하케고 그림을 넣은 것 뿐이고요. 그대로 그 쓰임을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이것도 쓴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쓰임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만들거나 고치거나 그러면. 근데 사실은 쓰임은 아주 쉬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아까 보여드린 셋 무슨 컬러하고 셋 템플릿 어쩌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몇 개를 모아놓다가 늘어나면 얘는 주로 아우터에 관련된다니까 아우터에다 집어넣자. 얘는 폰트에다 집어넣자. 이렇게 나누면 파일도 나눠지고 막 이렇게 지는 건데요. 사실은 몇 줄 안 되는 거에서 쓰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스를 이제 한번 불러서 같이 볼게요. 그 쓰임에 관련된 거를. 제가 지금 발표하는데 사용한 이 프렌치텐의 소스는 이 파일이에요. ltxws 2012.tech. theme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앞부분 요만큼이에요. 20번째 줄에서 31번째 11줄로 지금 이 그림의 모양이 다 나오고 지금 theme의 모양이.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뭐 이렇게 X11 네임도 제가 안 알려드린 네임 쓰는 게 있네요. 뭐 컴프레스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보시면 여기 use outer theme 뭐 이런 거 있고 뭐 잘 그리죠? use inner theme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냥 use 무슨 theme은 없어요. 그렇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heme의 시작은 use 뭐 theme이 아니라 각각을 조합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outer theme을 이렇게 생긴 outer theme을 불러오고 inner theme은 디폴트, 원래 아무것도 안 하면 붙어 쓰는 디폴트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set beamer font, set color, set beamer template 이런 거로 기본적인 색깔 이런 거를 좀 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theme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theme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이 한 3-4줄만 가지고 여러분의 theme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outer theme, inner theme 이런 거에 조합하고 몇 가지 색깔만 내가 원하는 거라고 바꾸고 뭐 심하면 폰트도 좀 바꾸고 그러면 10줄 정도에서 자기 theme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바탕에 그림을 넣지 set template 아까 뭐 백그라운드 캔버스 그럼 그림도 더 훌륭해지죠. 그래서 theme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이트는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보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디 갔죠? 이 비머 theme 매트릭스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머의 theme하고 그 컬러 theme하고를 가로 세로로 나눠가지고서는 매트릭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나가는 게 소위 그 아까 제가 주 테마라고 했던 대장 theme이고요. 오른쪽으로 즉 컬럼 쪽으로 나가는 것이 열로 나가는 게 컬러 theme이에요. 그러니까 에너버를 그냥 부르게 되면은 이렇게 에너버가 이게 타이틀 페이지랑 본문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use theme and ever를 한 다음에 use color theme 뭐 알바트로스 뭐 비버 이런 걸 하면 껍데기 모양새는 계속 마찬가지지만 컬러 셈이나 폰트 셈이 약간 특별히 컬러 셈만 바뀌는 거죠. 여기서는 컬러 셈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컬러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 개수 곱하기 세로 개수만큼의 셈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죠? 다 이렇게 뭐 훌륭히 예쁘다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걸 뭐 변형이라고 하나 뭐 이런 좀 거시기한 것도 있겠습니다. 차후간 원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단 하죠, 뭐죠? 여기서는 컬러 셈하고 메인 셈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너 셈, 아우터 셈하고 다 곱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천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잘 믹스 앤 매치를 하면 조금만 고치면은 아까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양에 많이 근접한 걸 비교적 빨리 만드실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사이트 설명은 뭐 그 정도 드리면 된 것 같네요.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 실습을 한번 좀 볼까요? 남은 시간에는 자, 아까 그 full EX를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불러놓은 게 있었죠? full EX. 네. 이게 폰트가 다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서 컴파일을 잘 안 해봐가지고 뭐 나오긴 나오네요. 네. 제가 옛날에 어느 대학교 가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폰트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셈은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썼고요. 편안한 거로. 마드리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심볼 아까 나오는 거 없어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 폰트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전혀 이 비머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제가 뭐 어떤 텍스트의 모양을 좀 사실 이렇게 바꾸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막 쉽게 만든 명령어 있다든가 이런 거는 혹시 좀 필요하실지도 몰라요. 비머를 쓰게 되면은 그림이나 표를 삽입하면은 캡션에 있는 설명이 영어로 나옵니다. 피겨, 테이블 이제 그런 거에서 한글로 매핑하느라고 제가 넣었던 거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타이틀 뭐 이렇게 써주고서는 이렇게 해서 타이틀 페이지 만들고 블럭이 들어가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초창기에 만든 거라 블럭을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요. 블럭 이렇게 많이 쓰면 되게 지저분하고 짜증납니다, 나중에. 블럭은 꼭 필요할 때 강조돼서 블럭으로 해야 될 때 있을 때만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비추. 예, 안 예쁘고 재미없고 프로그램 이거 코딩하기도 힘들고 아주 바보 같아요. 예, 어쨌든 제가 초창기라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죠. 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이런 거는 틱스 같은 거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트리로 그림을 그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복잡한 건 없습니다. 네, 특징 같은 건 이거는 따로 배워야 하는 거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아닐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갔죠? 예. 요거는 이제 한번 꼭 실행을 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컬러요. 분홍색, 이 비농색으로 보입니까? 분홍색 비슷하게 나오는 컬러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직접 여러분이 숫자를 바꿔서 정말 해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레드가 12%고 화이트가 100에서 12 빼면 얼마인지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만 제가 똑똑한 분 많으니까 그만큼으로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좀 늘려보면 네, 백그라운드 색상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노멀 텍스트의 포어그라운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글자 색깔을 여기 이제 포어그라운드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포어그라운드는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색깔이지만 이런 걸 해볼까요? 제가 또 색감이 없어가지고요, 애가. 아이, 참. 이런 거 참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남이 그냥 주는 대로 하는 편입니다. 아유, 제가 이걸 닫아버렸네. 또 파일을 바보같이. 아, 여기 최근 문서 있나요? 제가 이 소프트웨어도 잘 안 써갖고 몰라요, 사실은. 쓸 일이 없어요, 평상시에. 예, 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여러분이 색깔 거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노멀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바뀐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멀 텍스트가 아니고 다른 아우터 부분을 하려면은 스트럭처로 이제 컬러를 바꿔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컬러 바꾸는 거 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굉장히 두서없지만 뭐 그냥 이것저것 주워서 모아서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시는 모양 바꾸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다뤘는데 어느 정도는 해드린 것 같아요, 설명을.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고 모르는 건 몽땅 김광수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흑색 바탕이 하얀 글씨는 쉽게 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타이틀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또 하얗게 아, 그렇죠. 아까 그 아우터 그거 하는 것들을 거기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비머팀에서. 그러니까는 아까 저기 예. 제가 색깔 쓰는 거 아까 이게 좀 두서가 없어요. 제가 막 졸면서 만들어가지고요. 네, 스트럭처에서 해야지 돼요. 예. 셋 비머 템플릿에 보면 아우터에 관련된 것들 템플릿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컬러 სიმ을 이용해 가지고 컬러 심에서 여기 보면 스트럭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럭처 내용도 바꿀 수 있고요. 예. 이런 걸 이용하면은 예를 들면은 바탕 화면이 까만데 이 스트럭처에 들어가는 박스에 그런 그림 같은 게 까만 거하고 안 어울리면 이걸 회색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흑백 톤으로 가게 만든다든가 모르겠습니다. 컬러 융합은 알아서 하십시오. 전 정말 컬러는 자신 없습니다. 맨날 옷 색깔 못 맞추는다고 야단 맞는 사람이라 어쨌든 예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 마음에 드는 빔을 갖다 무조건 쓰는 겁니다. 물론 네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정답이고요. 하시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폰트를 지정하는 크기가 아까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 가장 가능한 한 가장 큰 폰트는 20 그 이상 되나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비머에서는 어떠한 폰트 사이즈만 쓰기 위해서 자기가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쓸 수 있을 거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은 아마 쓰셔도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네. 예. 아마 비머에서는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큰 폰트를 쓰면서 뭔가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이런 슬라이드가 아니고 그건 포스터입니다. 네. 그때는 포스터 클래스를 쓰셔야 돼요. 실제로 비머를 확장해서 비머를 포스터로 쓰게 만든 비머 포스터 클래스가 한 2개 정도는 있는 거로 알아요. 제가 이거 아까 그 DMBC인지 UMBC죠. UMBC 씬 만든 아저씨가 만든 그런 포스터 클래스도 하나 있어요. 거의 얘가 만드는 컬러 빔이라는 걸 다 쓰는데 큰 포스터 만드는 겁니다. 예,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콘트의 프레임에 네. 어떤 기사라든지 네. 이렇게 한 5줄 정도 되는 이걸 넣으려면 좀 작은 글씨로 네. 넣고 싶을 때 네. 이제 폰트가 작아지는데 네. 행간도 조정하고 폰트도 조정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건 임시로 거기서 행간을 지정하시고 폰트를 지정하시면 되죠. 임시로 지정하는 건 이제 라인 스프레드 같은 명령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널널하지 않을까요? 박스에 집어넣는 경우에는 뭐 박스 내부에서 뭐 폰트를 지정하는 또 뭐 그런 걸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이런 데서도 보시면은 라인 스프레드 이런 식으로 해서 폰트 이거 저 줄 간격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중간에서 조절하셔도 되죠. 예, 중간에서 뭐 0.9에서 바삭바삭 붙이고 다시 1.0 회복해줘야죠. 예, 회복해주고 글 크기는 중간에 뭐 타이니 사이즈 뭐 이렇게 해서 잠깐 줄이시고 이렇게 임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임시 방편이라면 또는 너무 막 페이지가 넘친다 그러면은 슈링크 제가 설명 안 되는데 그런 거에서 잠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만하죠.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점심시간도 좋고 이따 오후에도 저 안 가고 졸고 있을 테니까요. 뒤에서 또 질문하시면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